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심한 피부 건조감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조금 낯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인구 1만 명당 8명 정도의 유병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쇼그렌 증후군 환자 수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0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침샘과 눈물샘 같은 분비샘에 림프구가 침입하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 면역성 전신 질환입니다. 입과 눈에 있는 분비샘의 장애로 인해서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1차성 쇼그렌 증후군과 2차성 쇼그렌 증후군으로 분류됩니다.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없이 단독으로 쇼그렌 증후군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경피증, 다발성 근염과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이 동반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분은 2차성 쇼그렌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처음에는 양쪽 귀 밑의 침샘이 붓고 아프면서 입과 눈이 마르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신에 걸쳐서 자가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피로감, 몸살, 미열, 관절통이 동반됩니다. 우리 몸에는 침샘과 눈물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비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비샘이 손상되느냐에 따라 인체 전신에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침샘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가 분비됩니다. 꽤 많은 양이죠. 그만큼 침이 우리 인체 생리에서 중요한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침샘이 손상되면 먼저 입이 마르게 됩니다. 입뿐만 아니라 혀도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입과 혀가 건조해지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5분, 10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치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이 많이 생기고 충치와 치주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침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소화장애가 발생합니다. 침샘뿐만 아니라 눈물샘이 손상되면서 눈이 뻑뻑하고 눈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증상이 좀 더 진행되면서 눈이 따갑고 가려워지고 눈에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막염과 같은 염증 반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관지에 있는 기관지샘이 손상되면 다양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침과 가래와 같은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위장과 췌장의 분비샘이 손상되면 위산과 소화액의 분비 감소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에 있는 분비샘인 땀샘과 피지선이 손상되면 피부가 마르고 건조하게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흘리게 되는 땀의 양은 1리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샘의 분비량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땀샘과 피지샘에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 건조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식기에 있는 바르톨린샘이 손상되면서 질 분비물이 감소하고 질 건조와 성교통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심한 불편감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대증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공 눈물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불편감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관리에서 가장 추천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리 인체에 흡수되고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전신의 분비샘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전신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산책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박동시키는 가장 원천적인 에너지를 단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심장의 순환력도 향상이 되면서 전신 혈류순환도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전기로 충전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제품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쇼그렌 증후군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뿐만 아니라 핫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는 반신욕 역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을 통해서 전신 혈류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분비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신욕이 어렵다면 족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조금 낯설고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